뭐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 플로우 엑셀레이터스 포 멀티 DNN 워크로드라고 해서 HPCA 작년에 나왔던 논문이고 이제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에 MPU가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MPU가 아직까지 나온 게 전형적인 뭔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뭔가 탈피하는 약간 새로운 컨셉의 MPU라고 뭐 이제 POC 정도로 제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상수라고 하고요. 먼저 이제 멀티 DNN 워크로드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의 이제 메타죠. 메타의 오큘러스 프로토타입 모델인데 이제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이건 아직 출시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PCB가 있고 PCB 안에 보면은 이렇게 딥러닝 칩이랑 D램이랑 이제 SPI 인터페이스 연결된 플래시가 있고 또 여기 있는 DNN 칩이라는 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는 리스크5 코어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IEEE CICC에서 나온 논문인데 여기는 이제 실제 이제 그 VR에 이제 돌아가는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거 디텍팅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더 얘기를 드리면은 이러한 그 VR 같은 경우는 되게 쓰이는 머신러닝 모델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모델이 쓰이기도 하고 또 뭐 핸드 트래킹이나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뎁스 에스티메이션 등 실제로 신경망이 단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신경망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제 기존의 MPU라고 하는 애들은 한 가지만 돌아가는 형태인데 이제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모델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이제 멀티 DNN 워크로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이제 논문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좀더 이제 MPU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MPU라고 하는 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한 덩어리를 보통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제 P라고 하는 게 부르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인접한 P나 아니면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곱셈도 하고 덧셈도 하는 회로를 P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P들이 여러 개 엮여진 형태를 보통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톨릭 어레이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신 뭐 TPU 같은 데 보통 쓰이고 있고 이제 또 다른 구조로는 뭐 애더트리 내지는 심드 구조라고 해서 이제 NVDL이나 여러 가지 뭐 샤디암나우 같은 데서 쓰고 있는데요. 얘는 보시면은 시스톨릭 어레이는 이제 P라고 하는 게 인접한 뭐 P나 아니면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얘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가 쭉 나와서 이제 각각의 연산하는 장치로 들어가는데 얘는 보시면 곱하기가 수행되고 나온 결과가 합쳐져서 이렇게 뭐 덧셈의 결과를 해주는 이제 뭐 벡터 엔진 내지는 뭐 애더트리 또 내지는 심드라고 보통 부르는 구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보통 만들 때는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톨릭 어레이처럼 P라고 하는 어레이가 이렇게 엮여진 형태고 이제 또 다른 구조로는 이제 뭐 리컴퓨터블 데이터 플로우라고 해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곱하기 더하기 하는 어떤 회로가 있고 뭐 그거 간에 서로 주고받는 패스 같은 걸 변경하는 뭐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제 MPU라고 하는 것들의 추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처럼 여러 개의 P들을 이제 정해진 형태로 묶는 이제 픽스드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구글에서 지금 서비스하는 TPU나 아니면 이제 MIT에서 만든 아이리스라고 하는 실제 MPU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컨피규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곱셈을 하고 나온 결과를 뭐 이렇게 보내고 아니면 또 그림은 없지만 뭐 옆으로도 보낼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재구성 가능한 형태로 된 그런 가속기도 있는데 뭐 멜이나 시그마라고 하는 또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뭐 정해진 데이터 프로를 갖는 애들도 있고 뭔가 리컨피규어블에서 약간 뭐 GPU나 CPU처럼 뭔가 다양한 상황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합쳐서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 플로우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줄여서 이는 HDA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구체적으로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이제 뭐 데이터 플로우라는 게 뭐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엑셀레이터 내지는 MPU마다 이제 맹연산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제 그림이 있는데 뭐 아이리스라고 하는 친구는 보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가 이제 가로 세로 3번 이상 크기가 있으면은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친구는 요 한 줄 한 줄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는 이제 로우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걸 쓰고
또 뭐 여기 있지만 뭐 K-pop 3 같은 경우는 뭐 3x3 단위로 뭐 계산한다고 하고, 또 루빈이 만든 이게 컴퓨2D라고 하는 엑셀레이터인데, 얘는 보시면은 또 뭐 각각의 맥년상기마다 뭔가 연결된 회로 같은 게 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띠안나오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건데, 얘는 보시면은 이제 맥년상기에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회로가 되게 복잡하게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엑셀레이터마다 이제 컨볼루션 연산에 사용되는 이제 맥년산들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이제 하드웨어 구조적으로 많이 달라서, 실제 이제 NPU마다 이제 어떤 신경망은 성능이 좋고 또 어떤 신경망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면은 이제 레지나 50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샤띠안마라고 하는 애에서는 이제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랑 실제 소용되는 레이턴시를 곱한 거를 이제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값은 요 EDP라고 하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칩에서 소요되는 이제 에너지도 적고 레이턴시도 적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DLA라고 하는 건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NVDLA인데, 여기서는 NVDLA가 레지넷 50을 가속할 때 굉장히 이제 에너지 소모도 적고 레이턴시도 적어서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또 모바일 랩 V2 같은 경우도 이제 NVDLA가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 구조로 가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NVDLA는 실행 시간 이제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가 엄청 증가해서 안 좋고, 근데 또 윗돈은 보면은 이제 중국이 만든 샤띠안나라고 하는 애가 가장 이제 효율성이 좋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NPU마다 구조가 되게 다르고, 이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NPU가 이제 어떤 컨볼루션 연산을 잘 할 수 있냐, 뭐 그런 게 결국 달라지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기 위해서 이게 얘기 드린 것처럼 엑셀레이터를 넣는데, 여러 종류의 이제 데이터 프로를 갖는 엑셀레이터를 넣고 이제 그걸 잘 어떻게 연산을 뚝딱뚝딱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요거랑 관련된 거 조금 더 얘기 드리면은, 이제 뭐 컴브2D라고 하는 레이어 1,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가장 앞단에 있는 레이어인데, 이제 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NVDA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면은 연산기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한 반절 정도보다 사용도 못해서 이때 연산기에 대한 효율성이 한 40% 정도라고 나오고요. 근데 또 레이어 2라고 하는 좀 다른 레이어를 계산할 때는 이제 연산 효율성이 100%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또 갑자기 레이어 3 가니까 예, 엄청 한 20%도 못 쓰는 엄청 안 좋은 경우가 나오고요. 또 이제 샤티안나라고 하는 시스톨릭 어레이랑 비슷한 애는 있는데, 얘는 이제 컴퓨2D나 이제 그 레이어 3에서는 효율성, 이제 맥연산에 대한 이제 연산기 효율성이 좋은데, 또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경우에는 이제 NVDLA 같은 스타일의 이제 NPU가 좋아서, 또 어떤 레이어마다 어떤 NPU가 좋고, 또 반대로 다른 레이어에서 또 다른 게 좋은 게 있고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자 해서,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데이터 플로우를 갖는 이제 NPU들 엑셀레이터를 넣어서 잘 이제 각각 레이어에 적합하게끔 효율성을 갖도록 가속을 해보자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얘가 얘기를 하는 게요. 그러면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 플로우를 갖는 이제 죄송해요. 이거 HDA인데요. 그래서 뭐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 플로우를 갖는 엑셀레이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고민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 리소스 파티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NPU를 만든다고 하면 NPU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드웨어 자원 같은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전력 소모도 많이 좀 제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산을 하는 프로세싱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도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또 이제 연산기랑 연산기 간의 이제 밴드위스, 내지는 연산기와 메모리 간의 밴드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려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엑셀레이터 두 개를 갖는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 플로우 엑셀레이터를 만드는데, 이제 최대 개수를 한 16K 정도로 잡고, 이제 엑셀레이터 1에 몰빵하거나 엑셀레이터 2에 몰빵하는 경우는 얘는 사실상 그냥 한 종류의 엑셀레이터겠죠. 근데 또 엑셀레이터 2에는 한 1만 2천 개, 그리고 엑셀레이터 2에는 한 4천 개 했을 때는 한 요 정도 성능이 나오고, 또 그냥 둘이 비슷하게 했을 때는 요 정도 성능이 나오고, 반대로 이제 엑셀레이터 2에 더 많이 이제 연산 자원이나 뭐 메모리 같은 걸 할당했을 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설계함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를 어떻게 나눌지도 굉장히 큰 이슈고, 또 뭐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면은 저희가 데이터 플로우도 선택하는 어느 게 좋은지 매번 선택도 해야 되고, 이제 얘에서 제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산 단위를 이제 레이어 단위,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레이어들을 어떻게 쪼갤 건데, 이제 돌아가는 신경망이 2개, 3개인 경우에는 그럼 레이어들을 어떻게 쪼개서 엑셀레이터에 잘 뿌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쭉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얘네는 뭐 그래서 실제 요거를 칩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NPU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NPU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실제 NPU가 돌아가는 이제 환경 같은 걸 시뮬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데이터를 쪼개서 어떻게 이제 뭐 레이어를 쪼개고, 또 레이어를 쪼갰는데 연산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매핑하고, 또 뭐 연산기의 개수를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또 대역폭을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뭐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제안을 하는데, 뭐 일종의 스케줄러거든요. 그런 거 얘는 이제 헤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헤럴드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저희가 돌릴 신경망에 대한 정보랑, 근데 신경망의 정보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 형태로 넣어주게 돼서 얘를 이제 뭐 서브 태스크로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헤럴드에 넣을 때 이제 제가 실제 사용할 NPU가 어느 정도 하드웨어 리소스를 갖는지 얘기를 해주고, NPU 2개가 들었다면은 각각의 2개가 지원하는 데이터 플로우를 얘기해 주면은 어떤 식으로 각각의 연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쪼개주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하면은 이제 최적의 레이턴시랑 에너지를 갖는 건지를 뭐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굉장히 마법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경우의 수 같은 게 많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기의 개수도 무궁무진해서 뭐 무한정 선택은 할 수 없어서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뭐 일단 구분을 지어요. 첫 번째로는 워크로드는 이제 3가지 정도로 형태를 구분 짓거든요. AR, VRA, B, 그리고 ML펄프를 돌리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얘기할 때는 각각의 모델을 이제 레지넷 50이나 유넷이나 모바일랩 같은 걸 이제 돌리는데,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서브 태스크를 돌리는 NPU가 2개 있으면 2개를 돌리고, 뭐 3개가 있다면 3개를 돌리는데, 근데 이제 뭔가 연산량을 비등비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레지넷 50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를 2개로 하고, 유넷 같은 경우는 배치를 4로 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이제 벤치마크를 여기 3가지 형태로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엑셀레이터가 이제 제가 아까 NPU라고 하는 게 보통 모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서버도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3종류 형태의 하드웨어 컨스트레인트를 놓는데, 엣지도 놓고 모바일도 놓고 클라우드로 놓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전체 PE의 개수, 프로세싱 엘리먼트라고 하는 연산기 개수를 뭐 1K, 4K, 16K 주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칩에서 발생하는 밴드위스나 메모리 크기를 이 정도로 제한 사항을 두고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실험을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연산기가 이제 1024개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나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P 파티셔닝이라고 해서 이미 몇 가지 조합 같은 걸 만들어놔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밴드위스가 16GB per sec라고 하면은 이제 NVD라고 하는 데는 4 정도로 4GB per sec를 할당하고, 그리고 샤디 안 나오는 16GB 정도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제한적인 하드웨어 조합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은 이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정이니까, 또 그런 거 실제 탐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하드웨어 컨스트레인트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 파라미터를 어떻게 나눌까? 그리고 이제 엑셀레이터를 뭐 여기 있는 건 NVDA 넣거나 샤디아나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데이터 플로우를 엑셀레이터가 갖는 데이터 플로우를 정의하는 거에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엑셀레이터 개수까지 정하고 엑셀레이터를 각각 어떻게 사용할 건지 개수를 쪼갰는데, 그러면 이제 나눠진 하드웨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신경망에 대한 그래프를 뿌려줄 것인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약간 딥러닝 컴파일러의 영역인데, 여기서는 딥러닝 컴파일러 쓰진 않고 자체적으로 뭔가 휴리스틱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드리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게 모델 A랑 모델 B라고 하는 이제 돌릴 2개의 이제 멀티 DNN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모델 A랑 모델 B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 모델이니까 순서가 있어요. DAG 같은 걸로 그린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모델 A랑 모델 B에 대해서 처음에 엑셀레이터 두 개가 있으면 엑셀레이터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레이어를 어사이먼트 할지 고민을 해요. 근데 어사이먼트를 할 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로드 밸런싱을 중요하게 하는, 로드 밸런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이때 로드 밸런싱을 고려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레이턴시로 되게 그리디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디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 그리디로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턴시 중심으로 하면은 실행 시간에 몰빵해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도록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를 일단 쪼개주냐, 아니면은 이제 저전력으로 동작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에너지를 중심으로 최대한 전력 소모가 적은 걸로 할 거냐, 아니면은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 그리디로 해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형태로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디 방법을 통해서 엑셀레이터에 대해서 각각 그래프를 나눠주고, 그러면은 엑셀레이터 1이랑 엑셀레이터에서 그래프를 나눠줬으면은 이 그래프가 실행되는 순서도 이제 오더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더링을 할 때가 어떻게 해볼지가 좀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더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뭔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레이어 2랑 1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얘가 돌려면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요 모델 B에 대해서 첫 번째 레이어가 돈 다음에 그다음에 모델 B의 두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모델 이제 엑셀레이터 2에서 모델 B의 첫 번째 레이어가 돌고 있을 때 지금 여기 부분은 그냥 놀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스케줄링 방법이 몇 가지가 얘네가 얘기를 하는데, 뎁스 퍼스트 레이어 오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망 모델 A가 있고 모델 B가 있으면은 이제 뎁스 퍼스트는 모델 A를 먼저 계산하도록 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브레스 퍼스트 레이어 오더링은 이제 얘는 모델 A가 먼저 계산하게 했다면은 요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방식은 모델 A가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잘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오더링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가 이제 두 번째 방식은 굳이 누가 먼저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부분이 놀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엑셀레이터 1에 대해서 이제 모델 A를 이제 연산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놀고 있는 거에 얘를 앞으로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오더링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C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당연히 요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또 고려하는 게 이제 뭐 모델 레이턴시 도미넌트하게 할 거냐, 엑셀레이터 레이터 도미넌트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보시면은 모델 A랑 모델 B에 대해서 레이어 1을 각각 돌려요. 근데 모델 A의 첫 번째 레이어가 혹시 연산량이 더 많아서 실행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제 얘가 도는 동안 모델 A의 레이어 2는 절대 돌 수가 없잖아요. 순차적인 관계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걸 뭔가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윗부분에 대해서 레이어 B에 이제 레이어 2를 올려서 최대한 인터리빙 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얘는 A가 먼저 나오고 얘는 AB 상관없이 나오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B 상관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뭔가 노는 레이턴시가 없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얘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프 보면은 저도 이거 보면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 플로우를 하면은 이제 각각 레이턴시가 한 65.3% 정도 낮아지고, 에너지에 대해서 그냥 뭐 데이터 플로우를 하나를 쓰는 MPU보다 뭐 최대 55% 정도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앞만 봐도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직접 수치 데이터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실험을 몇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엑셀레이터의 종류가 엣지냐, 모바일이냐, 클라우드냐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또 각각 배치 사이즈를 1할 때랑 8할 때랑 이렇게 돌려보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DA는 아까 픽스드 데이터 플로우라고 해서 뭐 시스톨릭 원웨이랑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하나로 정해진 이제 엑셀레이터고, 이제 RDA는 이제 뭐 리컨피규어블 데이터 플로우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뭐 멜이나 시그마처럼
뭐 NPU가 약간 GPU나 CPU처럼 약간 굉장히 뭔가 가변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 그런 거 이제 뭐 먼저 배치 1짜리 돌릴 때 보면은 이제 실행 시간 레이턴시에 대해서는 기존의 뭐 TPU처럼 데이터 플로우 하나 쓰는 것보다 한 12% 정도 이득이 있는데 그냥 리컨피규어블한 아키텍처에 비해서는 실행 시간이 별로 개인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에너지 게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리컨피규어블하다고 하는 애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걔를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이제 리컨피규어블하다는 게 이제 얘가 연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 회색깔 처리된 게 안 쓰이는 애들이거든요. 실제 연산에 안 쓰이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뭐 꺼버리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덧셈이나 곱셈을 하는 회로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이제 리컨피규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회로 같은 게 설계가 엄청 복잡해요. 어떨 때 끄고 어떨 때 켜고 그런 게 갈려지니까 굉장히 회로가 복잡해서 이제 실행 시간에 대해서는 이득이 있지만 이제 전력 소모에서는 에너지에서는 0꽝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배치 사이즈를 이제 많이 키웠을 때도 보면은 실행 시간이 이제 기존의 데이터 플로우를 하나를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뭐 이 정도 좋아졌다고 하고 뭐 에너지 게인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배치가 좀 작을 때는 좀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배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뭐 실행 시간 레이턴시도 그렇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에서도 굉장히 큰 이득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좋을 때는 이제 클라우드를 타겟팅으로 한 환경에 대해서는 실행 시간이 레이턴 시간 80% 정도 이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게인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 이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뭔가 그래프를 잘 나누는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얘네가 얘기하는 건 스케줄링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i9 9880H CPU를 쓴 거고 여기에 대해서 16GB 메모리 쓰는 환경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AR, VR, A랑 B랑 ML8가 있는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한 448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엑셀레이터를 안에 뭐 데이터 플로우를 2가지 놓거나 3개 놓느냐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좀 다르는데 뭐 3개를 놓는 경우에는 한 실행 시간이 서치를 하는데 4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평균적으로 레이어당 한 11.09 밀리세컨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해서 뭐 이런 식의 NPU를 만들었는데 실제 얘에 대해서 스케줄링 하는 실행 시간도 고려하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 먹이에 대해서는 얘가 서치 타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크게 안 하는데 요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2자리로 팍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뭐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 플로우로 가는 NPU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뭐 이런 부분은 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페북에서 뭔가 페북이 아니라 메타에서 아마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논문이 나온 거 봐서는.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제가 보통 NPU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뭐 첫날이니까 좀 뭔가 생소한 거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런 걸 얘기를 드렸고요.